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모이라고 할 때, 크게 외치는 소리죠. 집합하면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내가 모여야 되는지 모이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듣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학년 2반 집합하면 1학년 2반만 모이겠죠. 1학년 3반 아이가 오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집합의 개념은 그와 비슷합니다.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명확한 모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집합이라는 말과 원소라는 말을 먼저 정의를 할 겁니다.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죠. 자, 여기 생각톡이 있는데요. 다음은 이동수단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잘 보고요.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강에서 탈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강에서.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유람선, 그 다음에 요트, 이 두 가지를 선택할 거예요. 설마 KTX? 아니죠. 그죠?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은 많은이라는 조건이 애매합니다. 그죠? 10명 이상이면 많은 건가? 아니면 아니야, 적어도 100명 이상은 돼야지. 그죠? 많은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유람선과 요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적기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보고요. 이와 비슷합니다. 집합이라는 것은 자,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다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자. 여기 집합이 나오죠.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집합이라고 불러요. 얘가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자연수라고 불렀던 거 있죠? 그죠? 1, 2, 3, 4, 6, 7, 8.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자연수 집합이에요. 자연수.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100은 자연수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을 한다면 대상 하나하나는 1, 2, 3,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할 거예요. 자연수 집합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집합과 원소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그다음에 보기를 볼까요? 10의 약수라는 조건이 명확하네요. 그죠? 10의 약수. 그러면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약수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1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2, 5, 10. 그러면 분명하네요. 예를 들어서 7은 10의 약수의 집합이 아닙니다. 10의 약수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작은 자연수의 모임에서 이 작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10은 작은 걸까, 큰 걸까? 아니면 100만 정도는 작은 걸까, 큰 걸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런 건 집합이 아닙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요. 집합인 것을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나 책의 여백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1번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이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10 이하의 홀수 1, 3, 5, 7, 9.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약수, 소수, 짝수, 홀수 등은 다 자연수 집합에서만 사용해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12i 홀수? 12i 홀수는 무수히 많은데 음수까지 포함하면 그렇진 않아요. 오케이? 이거 문제 질문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추운 나라. 추운 나라? 이 추운이라는 기준이 애매하죠. 뭐 더운 나라,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은 우리나라도 매우 추운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축구를 잘하는에서 이 잘의 의미가 애매하죠. 기준이 없죠. 뭐 경기당 몇 골을 넣어야지 잘하는 건지, 수비가 완벽해야지 잘하는 건지 모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방정식의 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x는 0하고 1 명확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집합에 해당되는 것은 1번과 4번이고 그 해를 원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소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죠? 뭐가 뭐의 어느 집합의 원소이다 아니다. 또는 원소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약속을 해요.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보세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 이제 집합이 나왔죠? 자, 1번 집합. 자, 1번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문자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점이에요, 점. 점의 이름은 대문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나는 대문자로, 소문자로 점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소문자로 사용하면 그럼 맞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해도 그거는 논리적인 오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죠. 자, 그러면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던 거 또 한번 구분해 볼까요? 지금처럼 원소, 집합의 원소는 소문자로 쓰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 그죠? 직선, 직선의 길이는 소문자로 다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다라는 개념을 사용할 건데, 자, 여기서 기호, 그러니까 이제 포크 모양의 기호라고 그래요. 포크 모양의 기호인데, 요거는 그냥 별다른 이름이 없어요. 엘리먼트에서 머리 글자 E를 딴 겁니다.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거든요. 그래서 머리 글자 E를 따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오케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편하게 원소라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또는 속한다라고 읽을 거예요. 옆에서 설명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기호를 뭐를 이용해서 만들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보자.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속한다. 이걸 구분해줘요. 자, 우리는 속한다.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 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처럼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읽어요. 원소이다, 속한다 또는 원소이다라고 읽고 이렇게 포크를 씁니다. 포크 모양. 그 다음에 원소가 아닐 때는 낫의 의미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낫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not의 의미는 수학에서는 등호에서 가로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은 사선, 이거를 not의 의미로 썼어요. 그죠? 같지 않다. 똑같아요.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속한다에다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선을 그은 겁니다. 이거 습관 잘 들이세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가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속하지 않는다, 원소가 아니다 라고 씁니다. 자, 보기를 보자. 집합 A가 있습니다. 10보다 작은 소수 집합.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소수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이따 어차피 집합 기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요. 자, 집합은 대문자로 쓰기로 했고요. 집합의 기호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중괄호. 자, 그래서 이 중괄호를 한번 해보시고요. 10보다 작은 소수를 써보세요. 그러면 2, 3, 5, 7이 되겠죠? 중괄호로 닫으면 됩니다. 이 중괄호와 중괄호는 이제 집합기호로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 중괄호와 순서쌍을 구분해 줘야 돼요. 중괄호와 순서쌍. 자, 잠깐만. 자, 어차피 이제 좀 이따가 집합을 중괄호로 나타내는 걸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미리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순서쌍 기억날 겁니다. X 좌표, Y 좌표 소괄호로 나타냈다는 거 순서가 있는 쌍이에요. 그래서 순서쌍은 뭐냐면 소괄호를 열고 앞에 거는 무조건 X 좌표고요. 뒤에 것은 Y 좌표예요. 무조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3하고 3,2는 서로 다른 좌표 또는 점입니다. 이걸 순서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순서쌍과 반대 개념이 바로 집합이에요. 집합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1,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집합의 정의가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만 하면 되죠. 그죠? 명확하면 돼요. 그래서 1, 2, 원소가 1, 2네? 원소가 1이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합은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크기 순으로 편의상 적는 것 뿐이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면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 2는 A에 속한다. 3은 A에 속한다. 이렇게 속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와 8은 집합의 원소가 아니므로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8은 A에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런 기호 사용 많이 써봐야 돼요. 자, 문제 2번. 20의 약수의 집합 A라고 할 때 일단은 여러분 우리 아직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집합의 표현으로다가 집합 A 이퀄 한번 써보죠. 중괄호를 한번 해보고요. 20의 약수 2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자,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집합 A를 A 원소를 모두 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빈칸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5는 집합 A의 원소이니까 속한다. 6은 속하지 않는다가 되겠고요. 10은 속한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속하거나 속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모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은 어떻게 나타낼까인데 집합의 표현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과연 우리가 이제 집합을 어떻게 나타낼까? 집합의 표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건 제시법. 자, 예를 들어서 집합의 정의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어떤 조건에 따라, 조건에 의하여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6의 약수의 집합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 2, 3, 6. 그죠? 이렇게 편리하죠.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6의 약수라는 거를 조건으로 표현해도 돼요. 그때는 항상 똑같이 x를 먼저 쓰고요. 단, 이걸 세로선을 단이라고 읽어요. 조건이요. 단. 조건을 쓸 때 세로선을 긋는데 이거를 x 단이라고 읽어요. x는 6의 약수. 이렇게 적어도 돼요. 자, 같은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도 되고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거를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 하고, 둘 다 중요한 거는 집합을 표현할 때 둘 다 중괄호를 사용한다는 거. 원소 나열법이든 조건 제시법이든 중괄호를 사용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 나열하는 방법. 자, 이거를 이제 밑줄 그어놓고요. 얘를 자 1번 하고 원소 나열법이라고 적어주세요.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그리고 원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쓰기 때문에 뭐 정보 전달력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처럼 8의 약수 하면은 8의 약수의 집합은 1, 2, 4, 8. 그럼 분명하죠. 그죠?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약수의 개수가 많을 때, 아니 원소의 개수가 많을 때는 우리가 점점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 우리 점점점 이거 다시 한번 적고 가자. 이거 수학 기호입니다. 자, 점 3개. 점점점. 이거는 수학 기호예요. 정의가 되어 있는 수학 기호예요. 점점점의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점점점을 쓰기 전에 앞의 규칙이 나와야 돼요. 정의가 뭐냐면 앞의 자, 앞의 규칙에 따라 규칙이 나와야 돼요. 따라 계속하여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수학 기호입니다. 정의된 거예요. 점점점을 쓰기 전에 앞의 규칙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이 나왔죠. 그러면 1, 2, 3은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진 애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앞의 규칙을 알 수 없겠으면 얘는 잘못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1, 2까지만 쓰고요. 자, 100까지. 10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잘못 쓴 겁니다. 앞의 규칙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1, 2는 1에다 2를 더해도 2가 되지만 1에다 2를 곱해도 2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물론 2의 거듭제곱이 100은 안 되지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x 이렇게 써주세요. 규칙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자, 여기서는 뭐냐면, 원소들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자, 여기서 2번 하고요.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라고 써주세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이 준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를 드린 것과 비슷하죠. 8의 약수라는
조건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핵심은 뭐냐면 조건 제시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쓸 때 중괄호하고 x단까지는 똑같아요. 중괄호하고 x단은 얘는 공통입니다. 공통. 항상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x의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중괄호 열고 x단까지는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다르게 쓰면 안 돼요. 자, 지금은 x가 8의 약수니까 x는 8의 약수를 쓰지만 만약에 해가 부등식이라면 부등식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을 쓰면 되는데 중괄호 열고 x탄 요거는 똑같이 쓴다. 자, 보자. 문제 3번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원소 나열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조건 제시법 서로 바꾸어 보란 얘기예요. 한번 바꿔볼까요? 먼저 1번을 보죠. 1번 집합 A는 12의 약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중괄호 열고 x단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죠. 세로선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x는 12의 약수 그리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B는 자, 여기서 조건제시법인데 x는 30 이하의 6의 배수. 자, 그럼 여기 30 이하의 6의 배수를 우리는 이제 원소를 하나씩 다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집합 B는 한번 써보세요. 중괄호 열고 9단, 6단을 외우면 되겠죠? 6, 12, 18 이렇게. 자, 아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약수, 배수, 소수, 홀수 이런 말, 짝수 이런 말 많이 사용했죠. 그죠? 이런 말들은 자연수 집합을 전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연수 내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짝수란 말이 틀렸나요?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짝수라는 말은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30 이하의 6의 배수는 음수를 포함하면 무수히 많죠. 그죠? 무수히 많은데 이거 오류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꽤 있어서 그래요. 이게 설명하는 이유가 오류 아닙니다. 자연수 집합 안에서만 사용해요. 배수라는 말은 약수도 마찬가지, 오케이? 소수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보낼 건데 우리가 그나마 어려운 집합 개념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 덕분입니다. 자, 왼쪽에 이 벤이라는 수학자에 대한 사진이 나오고 있죠. 그죠? 동그라미 하나인데 뭐 대단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집합을 가장 정확하고 심플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사람 이름을 따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호칭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의 1, 2, 4, 8, 8이 약수의 집합을 그릴 때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집합 A의 주머니 모양이니까 집합 A 원소가 명확하죠. 그리고 바깥에 만약에 5가 있습니다. 그럼 5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게 명확해지죠. 그죠? 집합의 정의를 가장 선명하고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굉장히 요긴합니다.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거예요. 자, 문제 4번을 보자. 한번 풀어봐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오 또는 나타내시오인데 일단 먼저 집합의 원소를 다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1번을 12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소수 자주 나오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자연수를 나타내요. 그러면 집합 A는 하고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세요. A 이퀄 하고요. 1은 아니니까 2, 3, 5, 7, 11. 자,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소를 찾은 다음에 동그라미라는 그리면 됩니다. 동그라미 너무 잘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볼 수 있게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린 다음에 여기다 집합의 이름을 써요. 그리고 내부에 동그라미 내부에 집합을 모두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근데 콤마를 안 써요. 원래는 벤 다이어그램을 쓸 때는 2, 3, 원래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만 얘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수입니다. 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게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콤마를 안 써요. 근데 선생님 가끔가다 콤마를 쓸 때가 있는데 칸이 좁은데 숫자들 여러 개 써야 될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일부러. 근데 원래는 콤마가 필요 없어요. 자, 2번도 한번 보자. 자, 2번 방정식의 해이집합인데 자, 이것은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소가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퀄 0이 되겠고,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 원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라고 쓰고요. b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4 이렇게 적으면 돼요. 간단하죠? 집합을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왼쪽에 교재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수를 나타내는 넘버입니다. 넘버. 머리 글자 소문자 n을 따서 n을 쓰고요. 소가로를 이용하고 집합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집합 A 원소의 개수를 의미해요. 넘버예요, 넘버. 넘버 오브 A. 이거는 이제 원래 의미가 넘버 오브 A 이 의미예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n 소가로 열고 집합 A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교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집합의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 그 다음에 당연히 무한계인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겠죠. 그죠? 뭐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 집합, 유리수 집합, 무리수 집합, 실수 집합 다 무한집합이에요. 끝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를 건데, 기호로다가 이 공집합을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대문자예요. 그리스 문자도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는데 얘는 대문자입니다.
요거 발음 기호를 쓰면 이게 얘는 그냥 처음에 파이라고 읽으세요. 근데 발음 기호는 PHI입니다. 파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원주율. 원주율. 자, 이렇게. 아마 원주율은 다 기억이 될 거예요. 그죠? 얘는 소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예요. 얘도 파인데. 사실은 우리가 발음을 일부러 구분하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파이는 PI예요. PI예요. 그래서 P 발음이 강합니다. 파이예요. 근데 집합에서는 H 때문에 파이예요. 파이. 그걸 애써서 구분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그냥 의미만 알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초코파이 시원스럽게 그냥 파이 해요. 그냥 파이 막 이렇게 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집합 A가 유한 집합일 때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죠. 그죠?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NA라고 읽어도 되고요. 집합 A의 원소 개수라고 읽어도 돼요. 편한 대로 읽으면 됩니다. NA 더하기 NB 뭐 이렇게 계산할 때 쭉 쓸 거거든요. 편한 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0이 됩니다. 자, 보기 1번을 보자. 자, 여기 집합이 있습니다. A, B, C, D를 원소로 갖네요. 그러면 NA는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집합 B는 조건 제시법입니다. 인 실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실수는 영어로다가 리얼 넘버입니다. 리얼 넘버. 리얼이란 말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전에는 가짜였던 거죠. 가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위대한 수학자도 유리수야말로 완벽한 수라고 믿었어요. 유리수를. 그때의 완벽은 모든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게 거짓임을 금방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체한 이상 실수야말로 완벽한 수다라고 해서 리얼입니다. 리얼은 맞아요. 실수는 완벽한 수인데 무엇에 대해서만 완벽하냐면 길이에 대해서만 완벽해요. 근데 방정식에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1 콜 0의 해를 실수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실수는. 그래서 리얼이 깨졌죠. 근데 깨진 게 아니야. 리얼은 길이에 대한 완벽성이야. 실수는 완벽합니다. 오케이? 그걸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단지 방정식이라는 다른 분야에서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허수 i가 나오게 되는 거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을 이퀄 0을 만족하는 해는 없어요. 공집합입니다. 자, 문제 5번을 볼까요? 자, 문제 5번. 자, 세집합 ABC에 대해서 이걸 차례대로 한번 써봐요. 먼저 35의 약수 집합 A 원소나열법을 한번 써보고요. B는 그냥 쓰면 되겠고 C도 원소나열법을 한번 써보고요.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집합 A 35의 약수 3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1. 그 다음에 7호 35죠. 3, 7, 7호
3이 아니라 5, 7, 그 다음에 35. 자, 4개네요. 자, 그러면 따라서 NA는 4예요 라고 쓰면 되겠고, 집합 B는 1357 홀수죠. 이건 1357이니까 얘는 홀수라는 조건이 명확하죠. 그래서 점점점을 써도 같습니다. 그죠? 얘는 20 미만 또는 20 이하의 홀수 10개죠. 그죠? NB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볼까요?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5의 배수. 자,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만족하는 X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NC는 0이에요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원소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찾아보기를 볼까요? 다음 모임이 집합이 되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꾸어 보자는데 학교에서 노래를 잘하는 노래?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겠죠. 노래를 잘. 근데 여기는 노래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조건을 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래 중에서 팝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러면 좀 조건이 명확한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팝송을 부른다는 게 선생님처럼 한 소절밖에 못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는 몰라. 흥얼거려야지 돼. 근데 끝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부르는 거냐? 조건을 좀 더 명확해야 됩니다. 이건 고치기 좀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이라는 것은 가능하죠. 인구 30만 이상 이렇게 인구의 수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1000m 이렇게 단위를 정확하게 짚어주면 되겠죠. 자, 2번 원소의 개수가 2개, 원소의 개수가 10개인 집합 AB를 만들어 보자는데 뭐 아무거나 만들면 되죠. 여기서 이제 먼저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하면 얘는 집합 A 워낙 많아서 그지? 만약에 소수의 약수 하면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 2개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건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